안녕하세요, 작가 환예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제 영상에 자주 출연해 주셨던 자주. 정 선생님. 선생님 영상 출연하고 나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주부님들 댓글,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본 것 같고, 제 교육생분들도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락 간 것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너분한테 전화 또 왔었어요. 통화 한참 했어요. 오랜만에 자리에 모셨는데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영광이죠. 선생님이랑. 그래서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요새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제 것만 하면 안 바쁠 텐데 언니 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하네요, 성과가. 거의 이제 2년 됐죠? 제가 10월 그쵸, 1일 딱 날 2년 낙찰 됐네. 받았으니까 첫 낙찰. 2년 조금 더 됐네요. 첫 낙찰. 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수업은 9월 달, 낙찰은 10월 1일. 첫 낙찰 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이거 안 되나 보다, 나 안 가겠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가봐라 했던 신림동. 신림동. 네. 그때 단독이었네? 아니요, 3명. 3명 왔는데 그래도 3명 와서 2만 원 차이로 되고, 거기 채무자분이 지금도 살고 계시고, 할머니께서. 그리고 이번에 갱신해야 돼요. 계약서 들고 갱신하러 간다고 연락 드려놓고. 채무자분이랑 재계약을 했던 거고, 채무자가 이제 세입자가 되신 거고, 네, 네. 세입자께서 이제 나한테 다시 넘겨라. 네, 막 그러시긴 하는데. 네, 나는 네. 넘길 생각은 없는 거고. 네, 싸게 사시려고 하니까 너무. 2년 전에 첫 낙찰을 시작으로 지금? 그럼 도대체 몇 개예요? 사실 저도 몇 채를 갖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 시간은 선생님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을 막 해도 될까요? 어째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네네네. 사실 이런 얘기는 주변 친구분들한테는 좀 하기가 네. 불편하잖아요. 네네네. 저한테는 신나게 하셔도 돼요. 네네. 잘 됐네. 자랑할 거 많잖아요. 많진 않고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이들이 잘 되고, 별개로. 그쵸, 아내 역할로서 아니면 엄마 역할로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은 저도 되게 드는데, 그럼 어쨌든 본인이 또 잘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내가 다 한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뿌듯해요. 그럼요. 뿌듯한 거 맞나? 뿌듯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작한 지 2년 만에 네.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제 거는 23개. 23개나 네네네. 제 거는 23개. 와, 대단하다. 제가 23개 하고 퇴사를 한 거예요. 22번째 거 하고 퇴사를 한 거니까 요때쯤이면 보통 변화가 생겨요. 진짜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고민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때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였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허물을 벗나요? 그럼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멈춰서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요새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갱년기라서 그런 건 아니군요. 제가 경험은 사실 안 해봤지만, 갱년기라는 잠이 안 오는 것도, 잠이 안 오면 그때 더 그래서 남은 50년 동안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남은 50년에 줄여주세요. 남은 50년을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표현이네요.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23개를 선생님 명의가 네, 제 거만 23. 23개 경매로 다 하신 거고, 선생님도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전세는 3개. 전세는 3개고 네. 20개가 월세네? 네네. 그럼 얼마나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거 아직 세팅이 안 된 게 2개. 2개는 좀 진행 중인 거군요. 네네. 최근에 마지막. 하셨나요? 최근에 한 거 진행 중인 거 2개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마치면 저의 목표대로 된다면 1000이 넘고. 매출이. 매출이? 1050에서 1100 정도. 오, 와. 매출이. 엄청나네요. 2년 만에 감사합니다. 매출이 1100 정도 나오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650에서 700 정도? 이자랑 세금까지 제외해서 650, 7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 영상 네. 올라올 때는 그만큼 돼 있겠어요. 한 달 뒤 이상이 될 저는 거예요.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12월 말에. 그럼 2달 뒤에 올리겠습니다. 네네. 일찍 올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거의 순수익을 한 6, 700을 만든 거네요.
선생님도 알고 있죠? 선생님 평범하지 않다는 걸. 선생님을 중간점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얘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주부님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평범치 않다라는 그 말에는요,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으로 굳이 바꿔서 말하면 무모한 게 있고요. 무모하게 덤비는 부분이 있고, 좋은 점은 도전하는 거가 재밌는 느낌? 이제 나이가 있으면 대부분 도전을 잘 못하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것도 예전보다는 많아지니까 도전한다는 거는 이거를 바꾼다는 건데 네.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얻는 것보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놓는다는 게 전 되게 어렵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도전한다는 거는 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서 네. 또 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맞아요. 나이 들수록 특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잠이 보통 잘 자는데 네네네. 이제 안 오는 날이 있잖아요. 잠이. 아 그렇죠. 참이 저도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네. 불안감에서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갱년기라서 안 오는 날도 있지만 불안감으로 잠을 못 자는 날이 가끔 네. 있거든요. 네네. 누군가가 저한테 그걸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잠을 편히는 못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농담 삼아. 네네네. 네. 그때 되게 놀라면서 나는 그럼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오는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불안감이 있을 거면 이 수익을 안 가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렇다면 되게 공평한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우가 포도밭에 가가지고 내가 키가 안 돼서 못 따니까 저 포도는 쉬고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랑 좀 또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네. 또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월세를 순수입을 700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저 포도가 시다라고 치부한 것처럼 난 그 잠 편하게 자고 싶어. 근데 이거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잠을 편하게 안 잔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365일 중에 불편한 날이 저도 있어요. 뭐 비율로 정한다는 것도 사실 웃긴데 뭐 한 달에 하루 뭐 이틀 정도는 잠이 안 온 날이 있죠. 네네네. 근데 나머지는 편하게 자. 요즘 같이 이렇게 한 1,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며 집값이 너무 뛰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배경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불안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에 왔을 때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2년 전에 이걸 안 했다면 저를 엄청 혼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에서 그러니까 2년 전 과거에 있는 나한테 네. 다시 가서 얘기를 한다면 너 진짜 잘했어. 너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면서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늘 고민을 했으니까요. 하면서도 맞아요. 계속 고민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또 차 맞아요. 오고 맨날 전화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어쩌면은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2년 후에 그때 참 잘했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월세에는 되게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가격이 들어올라가서 월세 700 빠졌고 500밖에 내지는 400밖에 못 벌었다고 해도 2년 동안 너 진짜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잘했다 잘했어 이런 잘했어요. 생각은 네. 들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도 네, 거기에 한 표 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잘 왔죠. 이 선생님이 혼자 다 하신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과거에 나한테 돌아가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내가 기로에 놓였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경매를 시작한 거. 그때 오래되고 썩은 반지하를 낙찰받은 건 너무 잘한 일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선생님도 아까 뭐 수업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후회하는 게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후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를 한다는 거는 이거 대신 뭔가를 다른 거를 했을 때 더 나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후회할 수도 있겠네를 생각하는 건데 저는 투자를 안 했다면 그냥 회사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랬다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없죠.
근데 나는 후회라는 거를 갑자기 생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살면서 성격상인가? 후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 이걸 왜 했어? 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성향일 수도 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경매뿐만 아니고 다른 걸 했더라도 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선생님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다가 한국 돌아오셔서 갖고 있던 비싼 집들 다 팔고 한 개밖에 없었어요. 다 판 건 아니고. 한국 돌아오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였고 네. 근데 보통 분들하고 좀 달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전 원래 좋은 동네에 계셨으니까 보통은 그런 아파트를 또 산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다면 근데 그때는 더 제가 했던 거는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때 그 어떻게 또 월세 쪽으로 조그만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궁금한 게 생기네요. 아니요, 소위 강남 3구에 네. 있는 집을 일부러 안 산 건 아니고요. 아, 그때 이제 막 오르고 있던 아. 참이었고 사실은 그때 샀어야 맞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걸 샀으면 다시 샀으면 제가 어쨌든, 판 가격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주고 그렇죠. 샀을 거고 그러면 대출을 훨씬 많이 끌어안고 그때는 대출이 나왔으니까 끌어안고 그렇죠. 샀을 거고 그러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아예 못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이 좀 드네. 예를 들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억 정도 가는 아파트 한 채냐 네. 선생님의 지금 23채의 작은 빌라냐 네. 이거 경중을 따졌을 네. 때를 비교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야겠네요. 아파트 30억짜리를 기회를 포기하고 23채의 월세 쪽으로 투자를 했던 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더 나았다라는 말씀을 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잘못한 선택은 아니다. 모르겠다가 더 가까울까요? 왜냐면 그래요? 인생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러는 거가 없죠.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없죠. 아 만약에 그냥- 강남 아파트를 네, 했다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저는 분명히 못했을 거지만 만약에 샀다면 대출을 엄청 끌어안고 대출 이자를 갚고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남편 셀러리맨이니까 그렇죠. 월급 받은 걸로 그러면 당연히 생활은 쪼들릴 거고 뿐 아니라 뭐 늘어나는 생산적인 게 없잖아요. 다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그냥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은들 사는 집은 럭셔리한데 생활은 쪼들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화 되지 않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부심으로 살겠죠? 자부심도 중요하다고 강남에서 생각하긴 힘들게 하지만 그러겠죠? 그걸 판들. 어쨌든 세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 상황에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우리 집이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뭐 20억이 올랐네 하는 거가 의미가 있냐? 한 채가 있다. 모든 한 사람들이 채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의 결론을 미리 알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때는 규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시작한 거였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내가 간 길을 후회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간 길을 잘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아.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왕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찾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내 마음이 위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도 못 해줘요. 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나밖에 못 해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를 봤던 게 선생님도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이나 일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다며. 네, 제가 경매 관련한 책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권 이상 읽었어요. 한 70권은 읽었단 소리예요. 이거 꼭 경매만 관련된 게 아니라 유명한 유튜버들이 말하는 부의 인문학이며 부의 추월 그 자산 인문학 선생님이 가난한 자꾸 아빠, 얘기해가지고 부자 저도 아빠. 봤습니다. 네네네. 그걸 보면서는 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서들,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경제에 관련한 책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에 꽂혀 있는 책을 세봤더니 거의 한 100권에 가깝더라고요.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지나치죠. 경제 비즈니스 관련한 책이 한 100권에 가까운데 아, 100권 정도 있잖아요. 석사학위 정도는 돼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중에 안 읽은 것도 제가 이제 쌓아놓은 것도 한 10권 정도 돼요. 한 5권에서 10권 정도는 아직 포장을 안 뜯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 읽으니까 읽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내비뒀는데 읽고 그냥 한 번 읽고 다 덮어두고 밑줄만 그어놨는데 쉴 시간이 생겨서 네네네. 책 여러 권을 네. 이제 내가 뭐에다 밑줄을 그어놨지 그리고 이제 다시 반추해 보니까 네. 잘 나가는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유튜버들의
기초가 현금 흐름이었다는 걸 알은 거죠. 그게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책들 다 뒤져보다 보니까 알은 거예요. 그렇지, 돈이 없으면 처음은 현금 흐름이야 당연히.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전에 선생님은 나무젓가락으로 비유를 하셨고 저는 네 선생님이 나무젓가락으로 비유를 했고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를 했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그랬어요? 네, 나무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는 거 어렵냐 쉽다. 그렇죠. 근데 10개를 부러뜨리려고 해봐라. 조금 힘든다. 근데 부러진다. 근데 20개 하면 안 부러진다 얘가.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나요? 예, 그만큼 탄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면 피밖에 안 나와. 그러면 거위가 알을 낳게 기다려줘야지. 그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황금알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저는 이 거위 비유가 되게 저한테는 와닿았고 근데 대부분의 돈 없이 시작하는 투자자들의 처음 시작은 현금 흐름이더라. 그 다음에 현금 네. 흐름이 월 1000에서 뭐 이렇게 월 2000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몇 개월만 돼도 이게 억이 모여지니까 그 다음 투자를 또 생각하고 그 다음 투자를 생각해서 점점 커지더라는 맞아요, 걸 맞아요. 그걸 2년 동안 왜 안 들여다봤을까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약간 한가해지니까 책을 다시 보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게 제가 웃기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무튼 야 50권을 읽었는데 몰랐던 걸 한가해져서 다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은 현금 흐름이 맞다는 얘기구나. 정답은 정답이네. 왜냐하면 10명 중에 8, 9명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답에 가까운 거니까 그 정답으로 가고 있는 게 틀리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면서 요즘은 제 걸로는 안 바꾸고 저희 언니나 그러니까 그 아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자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도 현금 흐름을 우선시한다고 네. 살짝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거기 회사 직원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펌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H그룹 그 회사도 커질 수 있었던 게 펌프를 일단 만들 때 원전 이런 데 들어가는 펌프들은 몇백억, 몇천억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으로는 직원 월급을 어쨌든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리스크가 큰 사업에 했다가 돈이 묶이거나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회사 부도가 나는 월급 거죠. 그렇죠. 회사 월급이 몇 개월만 밀리면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현금 흐름으로 안정화를 시켜놓은 거는 조그만 데 들어가는 뭐 빌라 이런 데 들어가는 100만 원 이하짜리 펌프 시장을 잡고 있대요. 장악하고 그렇지. 있군요. 거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펌프까지도 수주할 수 있다는. 이마트 저가 품목들을 현금 흐름을 뽑아내고 있으니까 더 거기에 큰 사업을. 그렇지.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네. 게 저는 현금 흐름이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현재 시세로 봤을 때 만약에 예전에 한 10억 중반대 만약에 아파트를 사셨다 하면 거의 뭐 30억 정도 됐으니까 그 아파트 한 채랑 선생님 자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3채잖아요. 네. 근데 내 생각에 선생님이 조그만 것도 있는데 네. 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 거는 네, 좀 네. 커잖아요. 제가 그 시세로 그냥 소득세 한번 신고하느라고 네. 엑셀을 만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감정가, 뭐 낙찰가, 이제 그렇지. 투자금, 대출금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우리가. 감정가로 봐야지. 가로 이거. 봐야 돼요? 감정가로 보면 약간 펑튀기가 많이 네, 되긴 하죠. 감정가로 그리고 감정가로 봤을 봤을 때 얼마예요? 자산이? 35억까지는 안 되고 아 그러니까. 그럼 3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경중을 따졌을 때 그렇죠. 비교할 만하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그렇지.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잘했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잘한 거야 선생님이. 맞아. 대출은 빼고. 네네. 대출 이자 내고도 그만큼이 네, 한 네. 6, 700이 나오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음 거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그것도 굉장히 원대한 포부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원대한 포부까지는 아니고 재밌을 그리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각과 행동이 좀 바뀌게 된 게 월세를 한 요 정도 받다 보니 성과가 이만큼 나니까 주변에서 선생님 뭐 형제분들도 그렇고 네. 지인분들도 그렇고 관심을 좀 보이시는 분들이 네,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선생님 친언니 저희 언니는 애초부터 이론을 설명을 해주니까 저 공부할 때부터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부터 설명을 하니까 나도 할래 이랬었고요. 근데 나는 공부 못해 너가 해서 나도 껴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언니도 부동산 운이 좋은 거죠. 저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수도권과 준수도권이라고 요즘 또 부르대요.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을 몇 개, 4개인가 받았고 다 월세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수익률이 좀 적죠. 아파트다 아파트니까. 보니까 네. 수익률 15%로 잡아서 네. 4개 하고 그 다음에도 지금 빌라를 지금 한 7개인가 8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까지는 아니고 한 120, 30 정도? 네, 130, 40인가? 뭐 아무튼 그쯤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언니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자기도 좋은 거죠. 그런 와중에 선생님 언니까지 월세를 순수입 150을 만들어 준 거네. 진짜 만들어 준 게 맞잖아요. 네, 만들어준 게 언니께서는 맞죠. 이혼을 이론을 잘 못해. 모르시는데 그 제가 하루를 선생님이 허드렛 좀, 일만 하죠. 이제 언니가 제가 너무 바쁘니까 엄마한테 해야 될 제 몫이 있는데 제 몫을 언니가 많이 해주죠. 엄마 집안일 병원 모시고 쪽으로는 가고. 언니가 도와주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니의 일을 도와주는 건 언니가 엄마한테 잘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니 거를 많이 도와주죠. 아, 두 분이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 있네. 네네. 잘하는 거를 내가 맡아서 하는 거니까. 네네. 언니까지 순수입 150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또 더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인맥이 너무 넓은가 봐요. 발이 넓나 봐요. 이렇게 언니 주변의 사람들한테 수다를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니 친구 중에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못 가고 그러니까 빌라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최근에 이제 만나서 사실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남의 인생을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 분의 돈을 내가 책임지고 불려줘야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하고 싶어서 밥 사준다 그랬는데 가서 싫은 소리만 막 했어요. 처음에 힘든 일이다.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거. 네, 힘든 일이다. 잠이 안 온다. 아파트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걸 하려고 그러냐. 비가 많이 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세입자 번호가 뜨면 무섭다 뭐 이런 내가 거. 아무리 뛰어들어서 해도 부동산 운이라는 것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는 강제집행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동안 겁을 줬더니 풀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3월까지 집을 빼주셔야 된대요. 그 언니는 제가 길게 알고 지낸 언니예요. 저희 언니 친구지만 가끔 백화점에 마스터셔서 제가 백화점 갈 때마다 언니 본 언니인데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열심히 사는데 10몇 년 전에 들어간 다가구 빨간 벽돌 빌라 방 3개짜리에서 두 자녀와 남편하고 넷이 사는데 처음에 전세로 들어갔대요. 근데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잖아. 그게 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금은 올라가는데 전세금을 올려줄 돈은 없으니까 반전세가 돼가고 있는 거죠. 점점 전세였는데 월세화 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인분의 아들이 사업을 해야 돼서 이 집을 파는 상황이 돼서 이제 집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진 거죠. 근데 지금 뭐 거기에 보증금이 4천인가 5천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디를 가겠어요? 방 3개를. 답이 없지. 네, 월세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무주택자니까 대출 끌어오고 뭐 이제 자기가 돈 끌어올 수 있는 적금이나 뭐 이런 거 다 깨고 해가지고 1억을 좀 넘게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 언니는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네네.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진짜 아프죠. 그 골프 의류하는 언니여가지고 본인이 골프도 쳐봐야 돼요. 골프 의류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는 수준은 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삶의 수준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언밸런스죠 이거 자체가. 그러네요. 그래서 차도 없어요 그 언니는. 그러니까 맨날 대중교통 타고 그 백화점에 거기서 이제 골프 의류 파는 데서 마스터니까 이제 일찍 가셔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전세금도 자기 집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 언니 집을 해주겠다고 제가 월요일 그냥 어제 입찰했어요. 그거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나는 이걸로 끝날 거 아니라고 언니가. 그래서 언니 뭘 더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 나온 언니 또 한 번도 사정이 비슷해요. 시간이 여유롭고 조금 더 돈이 있을 뿐이지 사정이 비슷해서 거기도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두 분이랑 다 큰 언니의 친구분들이에요. 또 한 명이 또 있대요. 누가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을 조인해 줄게 막 이제 언니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작점이 지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내 거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있어서 아까 오면서도 언니랑 통화했거든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기회라면 저한테도 좋고 언니들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언니들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책도 그렇죠. 안 읽고 언니들은 선생님 말씀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내가 오히려 더 가까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랬더니 큰언니도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한테 추천을 한 거지 막 이런. 큰언니도 언니도 같이 수업 들어 이랬더니 아 나 공부는 안 돼. 그래가지고 큰언니는 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날짜를 잡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 교재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럼 내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책들을 다 다시 열어보고 한 거죠. 거기에다가 선생님 사례로만 좀 바꿔보면 돼요. 네. 그 이론은 뭐 똑같은 건데 뭐. 선생님의 교재에서도 말을 좀 따오고 이래야 그런 돼서 거예요. 허락도 좀 받아야 바꿔가요. 되고 마음껏 써요.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뭐 나비 얘기를 살짝 했는데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탈바꿈하기 전에 저는 중요한 게 멈춤의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탈바꿈을 하고 계신다는 시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근데 그 시기가 내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오면 저절로 번데기가 돼서 바뀌는 거니까. 그 시기에 선생님은 지금쯤이 아닌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과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선이 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 내가 수업을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주변에서 요청이 오는 거야. 너 정도 했으면 나도 좀 알려줘라.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 교육생이 제 친구였으니까. 그 네. 친구 덕분에 지금 하는 수업이 다 만들어진 네. 거였으니까. 선생님도 언니 친구분들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수업 과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선생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더 유명해진 제 교육생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른 교육생분도 저한테 신고를 좀 하러 오셨어요. 아, 나도 이제 하겠다. 그거를 선생님 영상에서 얘기하고 출발해야겠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람이니까 100% 편하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랬는데 요새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저한테는 또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느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 교육생분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강사까지 된다고. 뭐 선생님도 막 부동산 경매 강사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그 교육 시장에 대해서 보이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고 내 투자 물건만 늘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니까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 기분 좋은 거, 제 나름의 성취감 같은 거, 보람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저한테 불편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선생님이 잘 되는 게 저한테도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게 선생님이 되게 유명해지면 그게 결국에 저한테도 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시장을 내 것도 이만큼인데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예전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뭐 100%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내 교육생분들이라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마음 먹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잘할 수 있게 더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 세 분만 네, 잘 네.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더 잘 맞는 색깔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잘 맞는 색깔이 있을 거고 선생님한테 잘 맞는 게 있는 거고 선생님 경험에서 사례가 있는 거고 내 경험 안에서 사례가 또 다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작은 부동산을 월세 현금 흐름적으로 받지만 저는 선생님의 분명한 색깔을 알거든요. 선생님 포지션이 정확히 느껴지거든요. 나랑 분명히 좀 달라요. 왜냐면 시기가 달랐어요. 네네네. 거기에 맞게끔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시다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저도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고 출강을 요청하면 뭐 제가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했고 영광입니다. 그런 것도 완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도 저를 잊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아유, 잊을 수 연락도 없죠. 주시고 그럼 선생님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제가 초대를 좀 해볼 건데 지금보다 다음 영상이 어떤 모습으로 또 돌아오실까. 한 2년에서 23채를 하셨는데 그리고 언니 물건을 8채를 도와주셨는데 한 3개월 뒤에는 몇 채가 될 것인가. 또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고,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약간 예민한 얘기였는데 사례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저는 1시간만 뺏으려고 그랬는데 길게 뺏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